안녕하세요. 불량개미입니다. 9월 2일 목요일, 오늘은 금호전기라는 종목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, 이 금호전기는 9월 8월 30일 날, 그러니까 요번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장전에 제가 올려놨는데요.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놨거든요. 자, 이 종목 제가 왜 계속 이 종목을 화요일 날 올려놓고 보시면은 수요일날 오전에도 제가 올려놨어요. 수요일 오전에도 요 금호전기 아직도 유효합니다. 잘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고,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전에 이 금호전기라는 종목을 올려놨어요. 금호전기는 아직 슈팅이 안 나와서 뽀짝뽀짝 하고 있네요 라고 제가 올려놨거든요. 여기 이제 금호전기 보고 이제 제가 슈팅이 안 나왔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려 하는데요.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은 본인이 잘해서 수익 나는 거니까 저한테 별로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요 금호전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목이 하락을 하잖아요. 이렇게 쭉 하락을 해갖고 대칭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. 그럼 여기서 바닥권에서 상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데, 여기 보이시죠? 노란 선이 20선이란 말이에요. 이게 볼린저 밴드 선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20선을 뚫고 볼린저를 이탈 안 하면은, 이탈했다가 다시 안착을 시켜놔면 20선을 손절 잡고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. 매수 타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전고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. 근데 밑에서는 저도 진입을 안 했습니다. 여기서 밑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바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, 여기 전고 매물을 소화했는데, 소화하면서 이 종목이 만약에 안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흘러내려요. 흘러내려서 다시 240선이나 20선 기준선 맞고 다시 반등 나오든가, 아니면 거기서 뽀짝뽀짝 하다가 다시 흘러내리든가 그렇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종목은 위로 대칭으로 다시 이만큼 상승했으니까, 다시 자 보시면은 이만큼 468선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상승이 더 나온다는 거죠. 이만큼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이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종목이 대칭 요렇게 뚫어 올리기 때문에 요래 간단 말이에요. 왜냐, 여기서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갈 때는, 쌍바닥 치고 올라갈 때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. 거의 그 개념인데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뽀짝뽀짝 간다고 좀 더 바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, 요 종목이 요 대칭으로 따지 안 나왔잖아요. 그 슈팅 자리가.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, 아니면 뽀짝뽀짝 요래 가든가 5% 3% 5% 이래 올라가든가, 올라가서 막판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, 요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한 며칠 안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죠. 자, 이 종목이 끝났냐?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종목은 다시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은 480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. 물론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, 여기 3300은 요 언저리에서 다시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. 여기 보면은 20선하고 따로 올라오거든요. 그럼 만약에 종목이 눌림이 나온다면은 480선과 20선의 언저리에 부딪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. 그런 자리가 곧 매수 타점이 되겠죠. 물론 하락을 할 때는 단 한 가지,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. 거래량이 없어야 되겠죠. 여기서도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은 여기서 더 이상 거래량이 안 터지는 그런 형국이 나와야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 자, 저도 수익 많이는 못 내는데 총 합쳐서 한 17, 18% 정도 수익을 낸 그런 자리거든요. 그런 수익을 냈는데, 다 관점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, 보통 한 10%권 정도에서 수익을 내는 걸 저는 원칙을 하는데, 요 종목 이제 원래 요 정고 자리 마음에는 반익절 해야 되는데, 들어오는 힘도 그렇고 요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하고 계기다가 버티기 하다가 이렇게 오늘 익절을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일진파워죠. 상간 종목이 일진파워니까, 자,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쭉 하락해가지고 반등이 나왔죠. 근데 20선, 이 노란선이 20선이란 말이에요. 20선을 뚫고 안착을 했어요. 우리 20선을 이탈 안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20선 살짝 위에서 잡아가지고 20선을 이탈하면 손절, 길어봐야 한 3%밖에 안 돼요. 2% 정도 때 2, 3%밖에 손절이 안 되게끔 그 살짝 위에서 잡는 거예요. 일봉상에서. 그러면 분봉상에서 타점을 또 잡아 들어가겠죠.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면 손절, 이탈 안 하면은 위에 볼린저 밴드까지나, 아니면 뚫어 올리면 그 위에 볼린저 밴드까지,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, 오늘 아침에 또 일진파워가 뉴스까지 찌라시까지 있어서 더
들어갔는데 오늘 상을 먹기는 먹었습니다. 저도 아침에 이 종목이 갭이 뜨고 바로 이제 찌라시가 있어서 바로 진입을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분할 매도해가지고 상에 팔았습니다. 상에 파는데 이제 왜 팔았냐면은 요때 팔았는데 이게 170만 주, 200만 주까지 있다가 이게 쭉쭉쭉 빠지있단 말이에요. 빠지면은 160만 주 이상이 있던 종목이 160만 주 이상이 있던 종목이 100만 주 알로 빠져버리잖아요. 위에 상한가의 물량이. 그러면 저는 보통 던져버립니다. 이게 풀릴 확률이 많거든요. 그 힘에 의해서. 물론 다시 풀렸다가 다시 붙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. 많지만은 그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버리는 거죠. 다음날 뭐 먹으려면 하는데 이게 내려갔다가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시는 분한테 요 한신기가 딱 상을 붙으면서 제가 이제 카톡을 한 10분한테 보내드렸어요. 이 종목 상을 붙었으니까 여기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. 한신기계라든가 뭐 이런 뭐 종목들이 있죠. 서전기전이라든가 뭐 우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도 오늘 드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. 그것도 본인들의 실력이 좋아서 드시는 겁니다. 누가 뭐 잡아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갖고 먹을 수는 없어요. 본인들의 경험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본인들의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잡는 거죠. 자,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예요. 한신기계도 여기 있는 매물을 갖다가 20선을 뚫어 올리면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. 그럼 어디까지? 1차적으로 여기 볼린저 밴드까지 볼 수 있는 그는 그 연료가 있죠. 이 공간이. 자, 그래가지고 이 파워가 상을 붙임과 동시에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고, 이 종목은 한신기계는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. 뒷타차고 눌리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들어갔는데, 한신기계도 뭐 수익 10%권 가까운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. 똑같아요. 이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이것도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종목들은 다시 어느 정점선에서 타점이 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. 뭐 일진전기를 제가 이제 저거 딱 붙고 나서 일진전기를 바로 들어갔죠. 이 일진전기도 보시면은 일진전기도 똑같이 차트 흐름은 다 똑같기 때문에 21선 와갖고 이탈 안 하니까 반등이 나오죠. 볼린저 밴드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,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2차적으로 이 상한가니까, 상한가 두 개가 상한가는 가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샀다가 이 종목 팔고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. 이 정도 바로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. 다시 사갖고 또 수익 내고 이렇게 팔았는데, 한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섹터가 튀었잖아요. 그럼 그 섹터의 흐름을 보고 상을 가면은 그 다음 종목들이 이제 2등주랑 3등주들이 쭉쭉쭉 올라오잖아요. 올라오면은 위로 얼만큼 열리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. 그리고 1등주가 얼마나 힘있게 올라갔는지도 보고, 이런 거 저런 걸 따져가지고, 보통 2등주, 3등주는 1등주가 강하게 붙어버리면, 상에 붙어버리면 2등주, 3등주는 15%에서 25%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그때마다 틀리지만은 그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등주나 3등주 뭐 같이 잡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진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자리가 좋아서 이게 2등주라도 2등주, 3등주, 이게 4등주, 5등주 정도 되겠죠. 뭐 서진기전이 2등이니까. 근데 이런 주식들이 뭐 4등이 5등이는 상관없어요. 대신에 위로 연료가 얼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.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이탈하는 바람에 이제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, 첫 번째는 눌림 때 잡아가지고 꼬리 잡아가지고 이제 상 붙는 거 보고 바로 요 종목 이제 들어갔거든요. 요것도 이제 하다 보면 2등주, 3등주 잡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뭐 깨우치지 않을까요?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알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알아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.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1등이 상을 갔다고 그래갖고 2등, 3등이 무조건 다 20%, 25%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. 흐름상 이 차트가 얼만큼 열려 있는지를 보고 그 위로 더 튈 수 있는가, 여기서 만약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갖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, 분봉상도 계산해야 되고 거래량도 보시는 겁니다. 그걸 계산해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카페에 뭐 종목들을 많이 올려놓고 하는데, 이 카페에 올려놓는다고 그래갖고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. 가는 건 아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 너무 맹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와서 참고하시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
해가지고 보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뭐 본인 실력도 늘고 뭐 안 되면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근데 솔직히 차트를 많이 보시고 본인만의 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, 남이 이 종목 좋다 사라 그래가지고 사는 거는 헛방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내 기준에도 맞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. 저 사람이 좋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니까 무조건 사야지, 그게 아니고, 저 사람이 좋다 해서 왜 저 사람이 이 종목을 좋다고 했는가,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. 여기 종목 토론방에 보시면은 여기 종목 올려놨고 이게 글을 적지 않습니까? 여기 보면은 다른 분들이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.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걸 갖다가 본인들의 생각을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드래곤 플라이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, 대구 주부장이 올려놓으면은 같이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, 본인 기준에 무조건 들어가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지 되는 거겠죠. 그러려면은 본인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은 본인의 적성에 맞게, 그러니까 처한 상황에 맞게 매매를 하는 거겠죠. 그리고 뭐 손절선이라든가 목표값이라든가, 그리고 추격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. 미수몰빵 안 한다든가, 이런 걸 갖다가 기준을 세워서 본인만의 그걸 틀을 만들어 놔면은 매매하기가 더 좋아요. 그리고 그 틀을 만들었을 때 그 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만들어 놨고 안 지키면은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.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